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의 해킹 위협에도 오히려 구글의 인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20%나 넘게 올랐던 코인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오래 투자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터졌던 사골 퍼드가 있습니다. 3개 혹은 4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퍼드가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4대 퍼드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의 100만 개 혹은 110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한 번에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이 지갑에 있는 게 다른 지갑으로 뭐 한 개만 넘어가도 '아 사토시가 살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공포가 나올 수 있는, 이거는 거의 전설적인 퍼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사골 퍼드다. 근데 나머지 2 번에서 4번 퍼드는요. 어느 정도 힘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이 채권자들이 14만 개의 비트코인과 플러스 알파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추가로 받았었잖아요. 요거 한 번에 던지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요거는 물량이 대부분 이제 소화가 되면서 더 이상은 공포를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테더가 붕괴하면 어떡하지? 준비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위험한 것 같은데, 예전에 뭐 디패깅도 있었고요. 헝다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뭐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좀 힘들어진 게요. 테더는 세계에서 인원 한 명당 뭐 모든 월가 빅테크를 포함해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돈도 많고요. 또 최근에 세계 4대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이상은 뭐 리스크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17년도 이후에는 중국이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었고요. 그리고 22년, 23년 이후에는 SEC의 게리 겐슬러가 우리를 그렇게, 그 전에도 물론 괴롭혔지만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에서 더 이상 나올 규제가 없고요. SEC는 친크립토로 돌아섰기 때문에 현존하는 퍼드는 1번 하나뿐이다. 2번에서 4번은 이제 거의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 1번이 조금 진화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해킹을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는 무려 110만 개나 되는 이 지갑을 그대로 들고 있네. 그러면 요거 털 수 있는 거 아니야? 해킹하면 요거 이제 범죄자가 가져가면서 110만 개 한 번에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뭐 요런 이제 내러티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요거는 지금도 살아있는 퍼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양자 컴퓨팅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최종편, 요약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일단 근본적인 질문부터 가보시죠. 구글은 왜 쓸데없이 이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가지고 저런 퍼드를 계속 만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뭐 종전이 된다, 뭐 더 이어진다, 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조금 더 끌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었는데 거기에 또 발맞춰서 4월 2일자 아침에 또 나온 겁니다. 떨어지면 얘는 아마 앞으로 5년 내내 볼 것 같은데요. 구글발 양자 컴퓨터 충격에 지금 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3년 내에 해킹을 현실화할 수 있어. 우리 기술력이 좋아. 뭐 이렇게 또 과시를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졌었다라고 하는데, 자, 구글이 이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은요. AI 시대 이후에 산업 패권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큰 기술이고요. 이거는 비트코인을 해킹해서 그거를 뭐 가져가기 위한 그런 레벨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저 밑에 있는 곁다리 가지 중에 일부인 거지. 뭐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물류를 최적화한다든지, 금융 뭐 최적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보안을 책임진다든지. 사실 이 기술이 공격이자 방어, 창의자 방패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쪽에, 산업 패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기사를 만들고 쏟아내냐면 비트코인 그거 암호화폐잖아. 그럼 암호화폐는 양자에 뚫린다면서, 그러니까 양자 해킹과 사토시 지갑이 만나면서 야 이거 뚫릴 수 있네. 시장이 붕괴될 수 있네. 아마 5년 내내 들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과장된 퍼드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해킹을 한다고 해도요. 정말 최소한으로 봐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도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10년은 넘어가야 해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될 거고요. 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쪽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겠죠. 게다가 지금 구글이 자꾸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세계에서 가장 뚫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성과, 나 이거 개발하고 있어. 이거를 과시하고 뭔가 지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비트코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비트코인이 뚫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 군사 통신, 인터넷 전부 다 뚫리고 카오스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오스가 돼 있는데 비트코인 뭐 뚫고 가져가는 게 일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과장된 퍼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뭐 옛날이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블랙락도 비트코인 ETF를 정말 많이 들고 있고 스트래티지도 76만 개를 현재 들고 있고 뭐 월가가 대부분 갖고 있고 나중에는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까지 한다. 뭐 이런 법안까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대비를 하지 않을까요? 다 내 거 가져가십시오. 뭐 자동문으로 오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제 소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면, 양자 컴퓨터 퍼드 중에서 최근에도 나홀로 20% 넘게, 뭐 많게는 24%까지 올랐던 코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랜드라는 코인인데요. 뭐 저도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하지만 잘 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꿈틀꿈틀 하길래, 아, 이 친구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서 막 찾아보니까 한국 기사에는 없었고요. 뭐 구글링이나 여러 개를 통해서 보니까 요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구글에서 알고랜드에 주목을 하면서 제목은 굉장히 심플하게 써져 있는데요. 뚫기 어렵다고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구글은 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이기 때문에 방패가 뚫기 어려운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근데 그 구글이 무려 32번이나 이 보고서에서 알고랜드를 언급하면서 너는 정말 최고다. 너는 뚫기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알고랜드가 왜 이렇게 뚫기 어려울까? 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해가 쉽고 머릿속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이 알고랜드의 창립자가 과거에 게리 겐슬러의 이제 동료이자 MIT의 교수, 미칼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하필 이분이 암호학자 중에서도 고특급입니다. 세계에서 암호학자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 암호학의 기둥 하나를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컴퓨터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암호학으로 받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만든 알고랜드도 한참 전부터 이거 알고랜드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 전부터 이 양자 컴퓨팅 해킹에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심어 놓고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이 양자 컴퓨터를 뚫는 데 대한 이 방어력으로 보면 비트 이더보다도 뛰어나다. 그 기술력 하나만큼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야는 물론 떨어지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보고서를 나온 이제 이 이유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양자 컴퓨팅의 블록체인 위협 보고서, 보고서 이름이 참 무섭게 돼 있네요. 3월 말일자로 해서 구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알고랜드는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요. 라고 굉장히 극찬을 32번이나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건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요. PQC라는 단어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일 거예요. 양자 내성 암호.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다른 건 다 임시 방편이고 시간 벌기용인데 PQC 기술을 갖는 게 이제 최종적인 방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에서 이제 최고봉이 바로 알고랜드더라. 파이폰이라는 기술을 쓴다라고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좀 쉽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요거 발표한 이후로 알고랜드가 뭐 25%까지 올랐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기술적인 보안성 측면에서 구글의 공식 인정을 받은 굉장히 드문 사례다. 그러니까 기술력만큼은 짱이다. 물론 뭐 더 퍼져나가고 이런 건 이제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이 뉴스도 하나 있긴 했었어요. 스위스의 포스트 파이낸스 은행이라고 한 25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에서 알고랜드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보유를 하는 매매를 허용했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 레볼루트 핀테크 앱 한 7천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앱에서 알고랜드 스테이킹을 출시를 했었다라고는 하는데 요것 때문에 그렇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땐 이 기술력을 구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우려먹을 퍼드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 해킹의 위협이 나올 때마다 알고랜드라는 친구는 적어도 남들 떨어지는 것보단 덜 떨어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폭은 좀 적을 수 있다. 방어력은 좋을 수 있다. 혹은 남들이 이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해킹의 방어력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의 약간 포지션을 구축하는 이 기술력 하면 알고랜드 뭐 요런 거는 좀 구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기 때문에 오늘 그냥 총 더 이상의 양자 컴퓨터 안 보셔도 될 만큼 한번 정리를 쉽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들고 있다. 비중이 많은데 양자 컴퓨터 요거 해킹의 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현황을 뭐 가능성을 한번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려우면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비트든 이더든 뭐 여러 재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방어책으로 나온 아까 PQC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거의 근본 해결 최강이다. 효과도 별 5개 나와 있죠. 요거 말고는 다 임시 혹은 시간 벌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QC가 도대체 뭐냐? 양자 컴퓨터는 열쇠를 복사하는 방법,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PQC 서명을 도입을 하면 슈퍼 자물쇠로 바꿔버립니다. 비번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슈퍼 자물쇠, 절대 뚫리지 않는 자물쇠로 바꾸면 양자 컴퓨터가 복사를, 열쇠를 아무리 해도 뚫을 수 없다. 요게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암호 기술에서 PQC로 바꾸면 최고다. 근데 요게 이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참고로 한 이더리움이 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나 봐요. 85% 정도 나오는 게. 이게 탈중앙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탈중앙화가 많이 되면 뭐 동의도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이 합의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이 요거는 조금 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AI는 판단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다 임시 방편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흘려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소 재사용을 금지한다. 주소를 한 번만 써서 공개키 노출을 최소화한다. 네, 임시 방어 효과가 2개짜리로 나와 있죠. 비트코인이 바로 쓸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요. 택배 수령 주소를 변경하는 겁니다. 나 택배 받을 거야. 뭐 A에서 받을 거야 했는데 그러면 도둑이 와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A에서 택배 받는다 해놓고 B에 가서 받고 B에 왔더니 C에 가서 받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피할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 뭐 항상 이사 다녀야 되니까 임시 방어책이다. 템 루트를 활용한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만 쓸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도 보조적입니다. 요것도 쉽게 얘기하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가리면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보호를 할 수는 있지만 행동을 할 때, 즉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고 뭐 여기에 할 때 그때는 가면을 잠시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계정 추상화. 아마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역시 이것도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4번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별 4개 정도 되고 실제로 이더리움이 쓸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90%로 가능성이 있고 뭐 유연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지갑을 스마트 계약화한다. 굉장히 어렵게 써 있는데 이것도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자동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수동으로 내가 원할 때 비밀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물쇠 뭐 도어락 있죠. 도어락은 그대로 있는데 어떨 때는 비번호로 치고 들어가고 이거 바꿔야지. 어떨 땐 지문으로 하고 어떨 때는 OTP로 하고 뭐 이렇게 방법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게 자물쇠 이거를 통째로 바꿔야지 그냥 이 형태만 바꾸니까
형태가 바꿨을 때 잘못 양자 컴퓨터 B번 형태로 있을 때 양자 컴퓨터 뚫으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뭐 핵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PQC가 나오기 전에 시간을 벌기용이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여기 유연성이 핵심이다. 업그레이드를 안 받으면요. 그것도 이제 그마저도 되지가 않는다. 뭐 모바일 업데이트 이런 걸 누르셔야지 안 누르면 털릴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이제 미봉책이고요. 다섯 번째 하드포크 전면 교체. 더 쉽게 얘기하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완전 해결. 여기 별 5개 있죠. 근데 이건 이론성인 거고요.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하드포크 다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다 뭐다 이제 추가로 줬던 거고, 이더리움도 과거에 해킹을 당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근본입니다. 지금 거는 하드포크된 신상 이더리움이다 라고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과거였으니까 그나마 투덜투덜 대면서 싸우기도 하면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동의를 다 받기가 쉬울까요? 특히나 나카모토 사토시처럼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그들 거를 마음대로 하드포크를 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인 전쟁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완벽한 PQC가 나와서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PQC가 완벽하지 않은 채로 새 집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지었는데 굴뚝을 만들었는데 굴뚝을 좀 좁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뭐 도둑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뚫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새 집을 지었는데 PQC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 뚫린다. 그래서 요것도 이론상은 완전 해결이라고는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현실성, 효과는 앞서 보셨죠? 효과는 이렇게 있지만 이제 현실성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 PQC는 굉장히 중요하죠. 5년에서 10년 내에 도입이 될 것 같고 현실성도 어느 정도 있다. 별 4개다.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야 된다. 대신에 이제 단기 방어, 뭐 주소 재사용이나 뭐 가면을 쓰거나 이런 건 그냥 뭐 바로바로 좀 할 수는 있어요. 특히나 유연성 확보, 이 계정 추상화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고, 근데 이건 이더리움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하드포크는 할 수는 있는데 현실성이 낮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수단, 정말 안 되면 쓰는 마지막 수단, 최후의 보루로 아마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년, 10년 내에 도입을 된다고는 하지만 PQC라는 게요. 실제 양자 해킹 위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저는 10에서 정말 많으면 20년까지도 봅니다. 이게 해킹이 들어오기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그 전에 방어 이 수단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털리기 전에 큰 형님들은 미리미리 다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 재산을 월가의 형님들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옛날 얘기긴 한데 Y2K 기억나시죠? 앞자리가 1999에서 2자로 바뀌니까 뭐 전 세계 컴퓨터 다 멈춘다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멈췄나요? 안 멈췄어요. 그렇게 대비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과장됐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내온 예시를 또 들어보면 우리 과거에는 B번, 뭐 1234, 뭐 2580,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털릴 수 있으니까 계속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영어랑 숫자랑 특수문자랑 대문자 조합하세요. 몇 자리 이상으로 해주세요. 뭐 귀찮고 힘들지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카드 번호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뭐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카드 뭐 복사하면 바로 이제 털릴 수 있으니까 이 뭐 계산하기 전에 문자나 이메일 인증을 받습니다. OTP를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섞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털리기 전에 방어를 먼저 한다. 방어책이 나온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해킹 위협이 나오면서 떨어지시더라도 나중에 떨어져도 과도하게 겁을 먹거나 걱정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